안녕하세요. 오늘의 축구 기사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안컵 이야기인데요. 클린스만호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한조,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국가대표가 2024년 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에서 요르단, 바레인, 말레이시아와 조별리그를 치르게 됐습니다. 11일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AFC 아시안컵 조 추첨 결과 국제축구연맹 랭킹 27위 한국은 요르단 84위, 바레인 85위, 말레이시아 138위와 함께 2조에 편성됐습니다. 2023년 AFC 아시안컵은 원래 올해 7월 중국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개최지가 카타르로 변경되면서 시기도 2024년 1월로 미뤄졌습니다. 2023 AFC 아시안컵 조 편성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A조는 카타르,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입니다. B조는 호주, 우즈베키스탄, 시리아, 인도입니다. C조는 이란, 아랍에미리트, 홍콩, 팔레스타인입니다. D조는 일본, 인도네시아, 이라크, 베트남입니다. E조는 한국, 말레이시아, 요르단, 바레인입니다. F조는 사우디아라비아, 키르기스스탄, 태국, 오만입니다. 오늘의 K리그 순위 알려드리겠습니다. 1위는 울산, 승점 34점입니다. 2위는 서울, 23점, 3위는 제주, 23점, 4위는 포항, 23점, 5위는 대전, 21점, 6위는 대구, 17점, 7위는 수원FC, 15점, 8위는 전북, 15점, 9위는 광주, 14점, 10위는 인천, 13점, 11위는 강원, 10점, 12위가 수원삼성, 8점입니다. 현재 K리그1 최다 득점자는 나상호 선수 8골이고요. 최다 도움은 포항의 제카 5회입니다. 오늘은 빠르게 해외 축구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5월달로 끝이 나는데요. 벌써 사우스햄튼은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소튼 소식인데요. 강등, 소튼, 충격 내부 실태 공개, 워드 프라우스조차 탈의실에서 옷을 못 입었다고 합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소튼의 강등은 예견된 일이나 다름없었다고 합니다. 사우스햄튼은 13일 오후 11시 한국 시간이고요. 영국 사우스햄튼에서 위치한 세인트 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풀럼과의 22-23 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 리그 36라운드에서 2대 0으로 패배했습니다. 이날 패배로 소튼은 17위 에버튼과의 격차가 8점으로 벌어지면서 강등이 확정됐습니다. 사우스햄튼은 올 시즌 최악의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막전에서 토트넘을 만나서 1대4로 패배를 했고 시즌 첫 승은 5라운드 만에 거뒀습니다. 그리고 울버햄튼, 에버튼 등 강등권 경쟁을 펼치고 있었던 팀들을 상대로 모두 패배했습니다. 월드컵 휴식기 전까지는 단 3승만을 거두며 강등권에 머물렀고요. 결국에 사우스햄튼은 월드컵을 앞두고 4년간 팀을 이끌었던 하센 휘틀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곧바로 네슨 존스 감독을 선임하면서 강등권 탈출을 노렸는데요. 하지만 경기력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존스 감독 체제에서 리그 8경기를 치러 1승 7패의 성적을 거뒀습니다. 결국에 또 감독을 경질했습니다. 루벤 셀레스 수석 코치를 정식 감독으로 선임했는데요. 하지만 이후에도 2승 3무 9패를 거두며 반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풀럼전 패배로 남은 경기 결과와 상관없이 강등을 확정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우스햄튼의 강등이 예견된 일이었다고 하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지난 여름 선수 영입부터 라커룸 문제, 영입의 방향성 등이 유스 선수들에게 집중된 것, 그리고 스포츠 리퍼블릭 구단주의 방향성에 대한 직원들의 의구심 등이 골마 터졌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선수들 간의 파벌이 형성된 것이 갈등의 큰 원인 중 하나로 지목이 됐는데요. 매체는 일부 젊은 선수들은 훈련과 미팅에 늦기도 하고 휴대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등 느긋한 태도를 보였다. 이로 인해 팀의 기준이 낮아진 것에 불만을 가진 고참 선수들과 분열이 일어났고 파벌이 형성돼 라커룸 분열로
더욱 심화되었다고 했습니다. 파벌의 결과는 결국 공간의 문제로 이어졌는데요. 매체는 선수들은 선수단이 너무 비대해져서 라커룸 공간이 부족했고 어린 선수들은 강등 위기에 처한 현실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특히 제임스 워드 프라우스를 비롯한 일부 노장 선수들은 다른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11년 만에 챔피언십으로 향하게 됐는데요. 현재 구단 대부분의 직원들이 팀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부분의 선수들도 이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고요. 사우스햄튼이 다시 재계약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 보입니다. 포체티노가 첼시의 감독으로 올 것이라고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5년간 토트넘을 이끈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 지휘봉을 잡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영국 공영방송 BBC는 아르헨티나 출신 포체티노 감독이 첼시와 3년 계약을 맺고 올 여름부터 팀을 이끌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잔여 시즌은 그대로 램파드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을 하고요. 이번 달까지. 자, 그리고 BBC는 포체티노 감독이 지난 3월 경질된 콘테 전 토트넘 감독 후임으로 토트넘과 연결이 됐지만 올 시즌 2에 현재 바이에른 뮌헨 감독과 그레이엄 포터 전 감독이 연이어 경질된 첼시가 5년간 선임한 6번째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CBS 스포츠의 벤 제이코스 기자는 이날 여러 첼시 시니어 선수들이 포체티노 감독의 선임 임박 소식에 흥분하고 있다고 라커룸 내부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핵심 선수들은 포체티노 감독을 선임하는 것이 올바른 결정이자 가장 안전한 선택이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포체티노 감독 역시 보엘리 공동 구단주가 계획한 첼시의 새로운 프로젝트에 매료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이건 추가적인 소식인데요. 데일리메일은 포체티노 감독이 이미 구단과 선수 영입에 관해 논의 중이라며 선수 5명을 소개했습니다. 우선 인터밀란 스트라이커 라우타로 마르티네스, 나폴리 우승 주역인 오시멘, 웨스트햄의 미드필더 데클란 라이스, 브라이튼의 미드필더 맥알리스터, 아스톤빌라의 골키퍼 마르티네스입니다. 전 포지션에 걸쳐 대대적인 선수 보강을 하면서 동시에 미드필더 메이슨 마운트 등 기존 핵심 자원 잔류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오늘은 축구 기사 읽기가 좀 짧고요. 다음 경기 일정은 맨유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20일 밤 11시에 본머스 원정을 하고요. 저는 이때 아프리카에서 라이브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최종전까지도 같이 볼 수 있으니까 또 방송에서 만나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